알바니아는 동유럽에 위치한 매우 작은 나라지만 놀라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풍습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75만 개의 벙커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메르세데스 자동차에 집착하며 수도에는 알록달록한 집들과 창문 밖에 걸려있는 박제 동물들이 보호의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공존하는 이 나라 알바니아에 대해 여러분을 놀라게 할 20가지 가장 이상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사실은 반대 의미이다. 알바니아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양 문화에서는 고개 끄덕임이 예를 뜻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오를 뜻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은 아니오를 의미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 예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여행할 때는 이 풍습을 꼭 기억하세요. 19번. 알바니아는 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알바니아는 동남 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약 29,000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북쪽에서 남쪽까지 평야, 산맥 사이의 계곡, 넓은 고원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는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세르비아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상당히 동질적인 나라로 인구의 98%가 알바니아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산악 지역에 살며 상이슬근 평탄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접촉이 적습니다.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번. 집 밖에 걸린 박제 동물들은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알바니아 사람들은 부엉이와 곰 박제를 집 밖에 걸어둡니다. 이들은 부엉이와 곰이 막대기나 밧줄에 매달려 있을 때 질투하는 악령을 물리치고 집 안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 풍습은 도르돌렉스라고 불리며 이러한 박제 동물들은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알바니아의 도르돌렉스 전통은 공산주의 시대에 거의 사라질 뻔했으나 1990년대 초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17번. 많은 알바니아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합니다. 알바니아 내에 사는 사람보다 해외에 거주하는 알바니아인이 더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바니아 원주민은 그리스,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같은 이웃 국가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이후 알바니아인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폭력 때문이며 많은 이들이 이를 피해 나라를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16번. 맹세한 처녀들은 평생 남성으로 살아갑니다. 알바니아 북부의 외딴 산악 지역에서는 특별한 여성들이 평생 처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들은 남성처럼 행동하며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헐렁한 옷을 입으며 이름도 바꿉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총을 소지하고 목축이나 트럭 운전 같은 보통 남성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남성으로서 삶을 선택한 사람들로 맹세한 처녀 또는 브루네샤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특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각 맹세한 처녀는 평생 순결과 명예를 지킬 것을 서약하며 그 희생을 후회하는 이는 없습니다. 현대사에서 알바니아 북부의 외딴 산악 지역 여성들은 거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속받거나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카눈이라 불리는 고대 사회 규범과 법이 약 500년 넘게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눈 법에 따르면 여성은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결혼은 태어날 때나 어릴 때 미리 정해지며 결혼 정년기가 되면 여성은 남편의 집으로 가서 남편과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맹세한 처녀가 된 최초의 여성들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가문에 남자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미혼 여성 중 한 명이 남성 역할을 맡아 가족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족장이나 마을 원로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날부터 남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거나 자유를 추구하는 등 여러 이유로 맹세한 처녀가 된 여성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부 기쁨은 포기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 많은 여성들이 이 서약을 선택했습니다. 알바니아의 이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5번. 알바니아의 독특한 결혼 풍습. 알바니아에는 매우 특이한 결혼 풍습들이 많습니다. 알바니아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면 기쁨과 축하의 순간임을 알리기 위해 총성이 울립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수를 돈과 음식으로 치르는 것과 달리 알바니아에서는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베개,
이불, 자수, 카펫, 가구 등 혼수를 직접 가져갑니다. 또한 알바니아 신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빵과 꿀을 대접해야 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하루 만에 끝나지만 알바니아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완전한 축제로 마지막 날에 실제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은 약혼을 상징하는 금화를 신부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니아의 신혼여행 개념은 매우 독특하고 다소 모호한데 신부는 결혼 후 3일 밤낮 동안 집안일과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남편의 모든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집안에 숨어있는 악령을 물리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번. 전국에 75만 개가 넘는 벙커가 세워졌다. 공산주의 시대 알바니아는 중국 외에는 동맹국이 없어 극도로 고립되었습니다. 이에 독재자 엔베르 호자 엔베르 혹사반은 침략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국 전략적 요충지에 75만 개가 넘는 벙커를 건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현재도 사란다 우체국 옆 기념 벙커를 포함해 약 16만 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용되지 않는 벙커들 중 다수는 호스텔, 주거지, 박물관으로 재활용되거나 방치되어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벙커들은 1984년부터 1985년 사망할 때까지 알바니아를 통치한 전 공산주의 지도자 엔베르 호자의 명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호자는 극단적인 고립 정책을 펼쳐 알바니아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벙커들은 국경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 곳곳에 지어졌으며 인구 4명당 1개의 꼴로 세워졌다고 추산됩니다. 오늘날 이 벙커들은 식당이나 카페 또는 예술 설치물로 탈바꿈된 곳도 있지만 점차 방치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 벙커들은 알바니아 풍경의 독특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나라가 침략이나 테러에 직면한다면 이런 벙커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아래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알려주세요. 13번. 알바니아 사람들의 메르세데스 자동차 집착. 알바니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도로 곳곳에 넘쳐나는 메르세데스 자동차입니다. 거의 2대 중 1대는 메르세데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흔하죠. 메르세데스 차가 매우 비싼 차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 알바니아에서는 개인 차량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고 운전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개방됐을 때 전국의 차량은 약 5,000대에서 7,000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알바니아의 자동차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죠. 즉 포장 도로가 많지 않았고 자동차 매매점이나 수리점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차량 수입과 소유가 가능해지자 사람들은 시골길에서도 고장나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차를 원했습니다. 이 시기에 독재자 엔베르 호자 등 정부 고위층은 메르세데스를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꼽았고 이 브랜드는 빠르게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값싸게 수입된 오래된 모델이지만 여전히 믿을 만한 성능을 갖춘 차량이 많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메르세데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오늘날에도 알바니아 국민 5명당 1대꼴로 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새로운 차나 두 번째 차를 구입할 때 인기 있는 브랜드이며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바니아에서의 메르세데스 자동차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12번. 알바니아,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 시절 알바니아에서는 종교가 완전히 금지되었고 많은 종교 건물들이 철거되었습니다. 1997년 호자는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알바니아를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로 선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지는 공산 정권이 무너진 후 해제되었으며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교 단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11번. 아름다운 블루아이 호수. 알바니아를 방문한다면 꼭 가봐야 할 명소가 바로 블루아이 호수입니다. 블루아이라는 특별한 이름 덕분에 유럽 여행객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자연의 경이로움이죠. 이 호수는 깊이가 50m가 넘는 짙은 파란색의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블루아이라는 이름처럼 이 호수는 방문객들에게 고요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마치 황홀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타원형 모양을 가진 이 호수의 물은 지하에서 솟아나오는데 중앙은 진한 파란색이고 가장자리는 연한 파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봄이 되면 마치 사람의 눈동자 한 쌍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 풍부한 요리 유산. 알바니아를 인생여행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매력적인 음식 문화 때문입니다. 알바니아 요리는 고대 오스만 제국에서 기원했으며 그 후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의 현대적 영향이 더해져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요리 중 하나는 타베코시입니다. 이 요리는 양고기, 달걀, 요거트로 만든 일종의 오븐 구이 케이크 같은 음식입니다. 타베코시를 맛보면 양고기와 달걀의 풍부한 맛, 그리고 요거트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페리메 네자레라는 알바니아의 유명한 구운 채소 요리가 있습니다. 가지, 주키니, 양파, 고추, 토마토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단순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향과 맛 때문에 쉽게 잊을 수 없는 요리입니다. 여기 오시면 스페차메 그지제라는 요리도 꼭 드셔보세요. 이 요리는 눈길을 끄는 다채로운 색감 덕분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쌀, 치즈, 적당한 향신료를 초록색 또는 빨간 고추에 채워 넣은 후 구워내는 요리로 알바니아 여행 중 채식주의자들이 즐기기 좋은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분은 알바니아 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9번. 알바니아의 다채로운 수도.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알바니아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공산주의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전 독재자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거의 40년간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티라나는 알바니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공산 정권에서 벗어나 도시를 재건하고 잃었던 희망을 되살리려 할 때 예술가 출신인 에디 라마가 예술을 통해 수도를 새롭게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들어섰고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분위기와 정신 또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호감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8번. 독특한 알바니아어. 알바니아어라는 언어를 들어보거나 접해본 적이 있나요? 이 언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알바니아의 공식 언어는 알바니아어이며 만약 이 언어를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면 단어 하나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알바니아어, 즉 알바니아인들이 쉬픽이라고 부르는 이 언어가 다른 현대 언어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어는 인도 유럽어족 내에서 독립적인 한 갈래로 직접적인 자매 언어가 없습니다. 이 언어는 로마 제국이 발칸 반도를 정복하기 전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일리리아어에서 발전해 왔기에 매우 특별하고 독창적입니다. 7번. 배사 규칙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알바니아는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알바니아 사람들의 전통 문화, 특히 오래된 배사 규칙 덕분입니다. 배사는 알바니아인의 문화적 법칙으로 신의 또는 맹세로 번역되며 약속을 지키는 것과 명예를 뜻합니다. 알바니아어에서 배사에서 유래한 형용사 베스닉은 충실한,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사는 알바니아 전통 관습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인간 행동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배사의 개념은 자신의 말에 대한 충실함을 의미하며 충성심이나 보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배사는 가족과 친구에게 더 큰 의무를 부여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약속과 충성, 연대감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모든 알바니아인이 배사 규칙에 묶여 서로를 돌보고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6번. 알바니아인 대부분은 무슬림. 오스만 제국은 14세기에 알바니아에 이슬람교를 전파했지만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오늘날 알바니아인의 약 60%가 무슬림입니다. 5번. 독수리의 땅. 알바니아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부를 때 슈키페리라고 하는데 이는 독수리의 땅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독수리는 알바니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국민적 민족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수리 표현은 1990년에 만들어진 석조 조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니아 국기에는 검은색 쌍두 독수리가 선명한 붉은 배경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15세기 영웅인 스칸데르베그 왕자가 1983년 오스만 터키에 대항해 반란을 이끌 때 사용한 깃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쌍두 독수리와 붉은 배경이 있는 비슷한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깃발은 중세시대 알바니아의 여러 귀족 가문에 의해 채택되었고 결국 알바니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알바니아인의 독수리 상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4번. 산악국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 중 하나는 작은 크기와 아름다운 해안선과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선사한 수많은 산들입니다. 알바니아는 산악 국가로 전체 영토의 70%가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코랍산으로 높이는 2,164m에 이르며 북쪽 마케도니아와의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산맥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하이킹, 스키, 등산 같은 다양한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알바니아에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알바니아 참나무가 그중 하나입니다. 야생마가 아직도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자연 경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3번. 부트린트, 알바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부트린트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알바니아의 고고학 유적지로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시대에 걸친 2500년에 이르는 중요한 국보급 유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트린트는 그리스 국경 근처 알바니아 남부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 도시이자 고대 로마 유적지입니다. 부트린트는 비바리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부트린트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에 따르면 부트린트는 예언자 헬레노스가 세운 도시입니다. 헬레노스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곳은 기원전 10세기 중반부터 8세기까지 선사시대 인류가 거주했던 정착지였습니다. 부트린트는 코르프 해협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위한 신전과 집회가 열리던 야외 극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고대 극장입니다. 숲속 오른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고대 극장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극장이 사용되었으며 최대 2,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형 구조로 높은 도시와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그리스어 비문이 새겨진 벽이 있습니다. 2번. 조그 왕, 알바니아의 유일한 왕. 조그 왕은 알바니아의 유일한 왕으로 1958년부터 193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특히 그는 근대 유럽 역사상 유일한 무슬림 왕으로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극복해 유명해졌습니다. 조그 왕은 재위 기간 동안 알바니아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인프라 개발을 추진했고 알바니아 최초의 헌법을 도입했으며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침공으로 그의 노력이 중단되었고 조그 왕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61년 사망할 때까지 알바니아의 독립과 주권을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1번. 알바니아는 마더 테레사의 고향. 마더 테레사는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조상 고향은 알바니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에 그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마더 테레사 국제공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바니아에 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이 흥미로운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